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국민의당 당사가 있는 5호선 여의도역이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엉뚱한 곳으로 책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엉뚱한 곳에서 찾는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간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사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대선 패배가 광고 탓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 어제 사실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낸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광고 얘기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보고 좀 선뜻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지금 나오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 저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통은 얼굴 사진 크게 하고 뭐 이력 쭉 쓰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두 팔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의 포스터를 썼는데 저걸 만드는 사람이 그 광고 천재로 불리는 이재석 씨가 네. 만들었거든요. 당시에 어쨌건 국민의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하고 할 때인데 저 광고 자체가 화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시기에 그래도 화제가 돼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 자체만 해도 성공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평가 보고서에서는 저 광고가 대선에서 패배한 아주 주요한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거기다 이재석 씨 이름까지 막 이렇게 기술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것은 좀 본질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 이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시죠. 후보, 선대위 각 조직별, 분야별로 적나라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특정인에게 모든 홍보를 맡긴 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엄중히 느낍니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이 돼서 뭔가 이 책임을 뒤집어 쓰는 듯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당사자 입장으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재석하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와 같이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석 그분이 개인적 친분에서 도와주는데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면 결국에 대선 패배 책임은 이재석이 아니고 저는 안철수 후보 개인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주된 책임은. 왜냐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항상 권력 의지가 좀 단단하고 뭔가 소신이 뚜렷하고 꿈이 담대해야 되는데 TV 토론하는 거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잖아요. 네. 우리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호남과 보수 둘 다 놓쳐버린. 따라서 저는 항상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두 번 실패가 없어요. 근데 원인을 광고라든지 엉뚱한 쪽으로 돌리면 다시 또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당이 뭔가 좀 제대로 패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시 저 때만 해도 기억나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이색적인 느낌이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그걸 굉장히 또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석 씨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좋은 상품은 굳이 광고 안 해도 잘 팔린다. 그런데 내 광고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렸던 게 도움이 됐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국민의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지금 대선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 이재석 씨는 당 외에 있는 분 아닙니까? 이분 광고계에서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들이 당에 대선 패배를 해놔놓고 지금 책임을 저런 분한테 지금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보면 여전히 왜 국민의당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대선 패배의 어떤 이유를 못 찾는지 바로 저기에 저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제3대점 볼 때는 그나마 제일 잘한 게 저는 저 광고 같아요. 네. 저 광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쭉 보면 매번 저 광고를 가지고 한번 더 토론한 적 많거든요. 네. 그만큼 노출도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국민의당 오히려 인지도에 더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저 광고 때문에 저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후보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그러니까 그것을 뻔히 놔두고 지금 없는 데 가서 지금 화풀이를 하는 이제 그런 저는 상황을 일으켜요. 자, 국민의당이 지금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정말 그때 당시에 도움을 줬던 사람 한 사람 정말 유명한 광고인을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저분은요 평생 국민의당하고 척집니다. 안철수 대표한테하고 척져요. 자, 그럼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 볼 때도 도와주는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는가? 이걸 보면 과연 앞으로 국민의당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이 송금주 대변인이나 국민의당이 정말 좀 아까도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선 패배 원인도 제대로 못 짚을 더러 오히려 도와준 사람한테 찬물 끼얹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치 홍보 경험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모든 홍보를 맡기고 전권을 부여했다. 네. 이게 문제다. 네. 사실은 전문가한테 전권을 부여해야 돼요. 네. 전문가한테 맡기고서 정치인들이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뭐하러 맡깁니까? 네. 그게 이제 더 오히려 문제고 아 정말 저 사람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다. 그럼 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폭이 넓은 정당이 되고 그러한 조직이 돼야 그 조직이 발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평가 보고서는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2002년에 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패배한 원인이 많지만 그중에 거론되는 게 이 광고 부분에서 이른바 친인척이 개입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도저히 시민들이 이해를 못했다. 그런 평가가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당은 이것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국민의당이 이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이재석 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안철수 후보 자체에 대해서 TV 토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네, 바로 저 모습이 대선 패배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자체 평가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거전에서 이제 어떤 그 홍보나 프로파간다를 할 때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거 이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입으로 지금 MB 아바타 갑철수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문재인 대표한테 뭔가 항변하려고 하는 주장 같지만 그러나 저 주장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철수는 갑철수였어? 네. 안철수는 MB 아바타였어? 오히려 역으로 그 이미지만 남게 되거든요. 저는 저 조언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TV 토론이라는 게 뭔가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보다는 순간적인 이미지 이런 걸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메시지는 다 읽혀지지 않고 안철수는 MB 아바타구나. 안철수는 갑철수구나. 이 이미지만 딱 남아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패착을 가진 저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걸 두고도 당내에서도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당내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이야기를 누가 그럼 코치를 해줬느냐. 이걸 갖고도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선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논란도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부정적 이미지를 스스로가 부정적 이미지를 규정함으로 해서 결국 이 홍보에서 정말 패착을 잇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엉뚱한 곳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성진 장관 후보잖아요. 그 이념 논란 장관 후보자 생활보수다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두둔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생활보수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네. 저는 이게 방송에서 처음에는 저분을 옹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창조학회는 저는 이게 종교의 자유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관 있잖아요. 이게 학문과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공직 배제 기준에 역사관은 없어요. 이건 이게 개인의 학문이나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옹호를 했는데 근데 지금 저분의 또 해명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왜냐면 이게 나는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다. 근데 장관은 단순한 이게 기술자이 공학자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평소에 뚜렷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이게 무조건 해명이 나는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다. 이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걸 또 청와대에서는 근데 이게 생활보수나는 저는 이게 정확한 개념도 모르겠어요. 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이걸로 이게 옹호하는데 좀 이게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는 이제 박성진 그 후보자가 이 생각은 약간 뭐 삶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냥 보수적이었다. 역사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박성진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반에 여당에서도 분명히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이거 좀 중간에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류가 있다가 이제 청와대에서는 청문회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내신 당혹
당혹스럽기도 하겠지만요. 일단은 이제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상징성이 있고 현재의 그 어떤 야권의 공세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유정 후보자에 비해서는 좀 덜 날카로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성진 후보자까지 사퇴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어떤 정무적인 타격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론이 정말 불붙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일 날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오히려 뭐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미뤄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정기국회로 흐름이 이제 또 분산이 되거든 이슈가. 네. 그러면은 11일 날 청문회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이 조명을 좀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철저한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시간을 좀 더 벌면서 이슈를 길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더 청문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상황을 또 만든 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은 일단 청와대는 이 청문회까지 지켜봐서 업무 능력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임명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박성진 후보자 얘기 나오니까 또다시 등장하는 이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의 그 책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관이나 이런 걸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취임사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지지하든 하지 않든 뭐 탕평 인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 사실 맞는 인사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지금 건국과 정부 시점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 뭐 명시로 규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논란도 있고 또 그분에 대한 학문적 논쟁도 있고 뭐 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사실 이분이 이제 포항공대 출신이거든요. 네. 포항공대가 박태준 전 총리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태준 전 총리의 또 이분이 굉장히 따르는 분이고 그분의 어떤 사상과 역사관 이런 걸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이후의 해명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다, 라고 하면, 그래도 뭐 저 양반이 정말 그래도 장관으로서 리더로서의 어떤 그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나는 모른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분이 뭐냐면 국무위원입니다. 아까 서변에서 이야기했지만 국무위원은 정말 그 20명 가까운 국무위원은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국무위원 중 한 분이 정부 수립일과 건국일을 이걸 구분을 못하는 분이 국무위원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면 나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오히려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어떻게 청와대에서 이런 어떤 그 필터링 어떤 이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꺼내려고 신문사가 하루 뛰니까 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신문사에서 계속 보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 정도 능력도 없는 것이 저는 좀 의문입니다. 솔직히. 네. 이 자신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이현중 의원께서 이 바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네. 예. 그런데 이 청와대 안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청문회를 가면 사실 진풍경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두둔하고 여당에서는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좀 진풍경이 벌어질 것 같은데 청와대 분들한테 제가 이분 도대체 누가 추천했냐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궁금하다는데 근데 사실 이제 문 대통령이 그 인사 추천 실명제 하겠다고 또 했었잖아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투명하게 좀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에 제가 보기 인사 추천 실명제는 뭐 애초에 좀 이게 불가능한.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여러 군데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실명을 공개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아까처럼 이 분에 대해서 보통 이게 그 우리가 건국절이 언제냐? 이건 이게 오래된 논쟁이고 이미 다 신문에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전혀 모르고 생각을 안 해봤다. 저는 이게 이 해명 자체가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아마 이게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이게 보수 야당은 옹할 수도 있죠. 역사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게 정의당이라든지 또 이게 집권 여당에서 오히려 좀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 상당히 진풍경은 맞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보수 야당이 아주 이게 심하게 반대하지 않는 이상 뭐 통과는 될 거로 보이지만 좀 이게 자지는 의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이게 저는 이 실제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제 건국절과 정부 수립 그 차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박성진 후보자가 모를 수도 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슈를 다루지만 저 박 후보자는 뭐 연구만 하는 주로 그런 공학도였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른바 장관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도덕성, 또 정무 능력, 정책 능력, 어떤 기본적인 평가 틀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기본 합격이 된 뒤에 아까 얘기한 검증 체크리스트를 적용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준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번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다면 그런 이념 논란이라든지 역사관 논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혀 거론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좀 구멍 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시스템이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